안녕하십니까. 중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3월 6일 일요일 늦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된 것은 지금 깜깜이로 들어가 있죠.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이 선거 6일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제부터 깜깜이로 들어가서 지금 지지율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6일 전에 그 지지율 조사를 한 것은 공표를 할 수 있지만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조사한 것은 저는 공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딱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지지율 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 곳에서 도대체 지금 지지율이 어떤 거냐, 그 전에는 이 공표 금지되기 전 기간까지는 상당히 좀 앞서는 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문의를 개별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늦은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깜깜이 기간이죠. 블랙아웃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그 지지율 조사가 정식으로 공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이라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국회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 정치부 기자로 있거나 또 특히 선거 캠프에 있는, 각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지금 여론 지지율 돌아가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공표를 하지 못할 뿐이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죠.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쪽이 취약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 집중 유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꾸준히 지지율 조사를 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전에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었던데 거기서 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취약한 곳에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대책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뿐이 아닙니다. 외곽에 여러 가지 지금 비선 라인들이 있는데 그 비선 라인에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해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막 실시를 하고 있죠. 공표를 하지 않으니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들 있죠. 그동안 정례 조사를 해서 계속 발표를 하던 여론조사 업체들, 이 업체들도 합니다. 하는데 참고 삼아 나중에 자료로 놔두기 위해서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표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입수를 할 수가 있죠. 저도 오늘 한 2가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선거법 때문에 바로 그대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흐름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사를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자,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 그러니까는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렸을 때 한 4월 전이죠. 그때 분석을 해드렸을 때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한 20개 기관 내에서 했는데 그 20개 기관이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오차범위 안에서부터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고 10% 그러니까 2자릿수로 벌어진 것도 있다.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다만 그것이 딱 한 군데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 업체, 여기는 대표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 여론조사 담당 그 청와대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일단 놔두고 하면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이 앞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뭐 보통 앞서는 수치가 뭐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0%까지 막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금 딱 공표 금지 기간에 걸려서 발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이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일화를 과정을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었죠. 그것은 단일화가 합의되기 전에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된 후에 조사가 아니고 그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공표가 됐습니다. 단일화를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로 단일화로 가정이 됐을 때
안철수를 지지하는 표의 50%, 절반은 윤석열에게로 간다. 그리고 25% 정도는 이재명에게로 간다. 나머지 25%는 심상정에게 약간 가고 부동층으로 남는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블랙아웃 되기 전에 일단 사자 대결 여론조사, 그리고 단일화 되고 나서 그 단일화 됐을 경우에 이 안철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여론조사, 이것을 다 종합을 한 결과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조금 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일화 그 효과가 반영되기 전보다, 깜깜이로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하기 전보다 전반적인 추세는 좀 올라가는 추세다. 자, 그렇게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는 선거법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철수 단일화 공표 금지되기 전에 여론조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체로 50%는 윤석열, 25%는 이재명,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거 단일화 때를 보면은 플러스 효과가 있죠. 컨벤션 효과. 극적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는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자, 다른 양쪽 대표의 말을 빌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양쪽 대표,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을 한번 빌어보죠. 여기에 함의가 있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 YTN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어제 끝났죠.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한 역작용이다. 자, 이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역대 최고 기록한 사전투표율, 이것은 누구에게 득된다고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호남에서 뭐 투표율이 일방적으로 앞서서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죠. 성남 경기도에. 그런데 경기도의 투표율은 최하위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경기도에서 그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에서 이 김혜경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안 찍는 것 아니냐, 투표하러 안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자, 다만 이제 지지율, 블랙아웃 되고 나서 지지율에 대해서 송영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판세와 관련해서 송영길의 말입니다. 민주당. 농구로 비유하자면 막판에 한 점 정도 지고 있어서 3점 슛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역전하겠다. 자,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역전. 지금까지는 이런 단어 안 썼습니다. 여론조사 뭐 다 들쑥날쑥한 거고, 뭐 여론조사 일일이 입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다. 우리가 지금 성기를 잡고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불과 선거 2, 3일 남겨두고, 오늘 3일 남겨두고, 역전이라는 단어를 민주당 당대표가 사용을 했습니다. 역전. 그리고 1점 정도 앞서고 있어서 3점 슛이 필요하다. 자, 바로 버저슛. 이른바 농구에서 삑 끝나는 휘슬 올리는 순간에 날아가는 버저슛. 3점짜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거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지지율, 제가 말씀드린 뭐 민주연구원 또 외곽에서 한 거, 업체에서 한 거 다 종합을 해서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불과 선거 2, 3일 전에,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3일 만에 뒤집지 못할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본인이 확인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은 못하니 3점 슛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판에 어떻게 독려를 해보는, 자, 그런 말이 스스로를 지지율을 다 조사 검토한 뒤에 자위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역전 용어를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건 선거 사흘 전까지 지금도 치고 있다. 이 말이나 다름없죠. 3점짜리 부저슛 넣어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간 것 본인들도 알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준석 대표도 이 당 대표니까 이 어떤 여의도 연구원 조사 또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접하고 있겠죠. 접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고 있죠. 일단 이준석은 야권 단일화 효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단일화에 반대했고 안철수와 사적 감정이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서로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철수와 당권 경쟁까지 벌여야 될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율 수치상 단일화가 지지율 수치상 변동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계속 다 자료를 다 보고 있으니 지지율 추이를 보고 있으니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조금 있으면 투표에서 다 나오니까는 투표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도 다 이 지지율 지금 곡선을 다 알고 있죠. 이준석이 말입니다. 지지율 수치상 변동은 크지 않을 건데 이 안철수가 단일화한 것이 다만 선거 막판에 여당이 마타도어성 이슈를 막 던질 텐데 하나도 먹히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선 상당한 효과다. 막판에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막 하죠. 그런데 그것이 먹히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 말은 뭐냐면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슈가 돼서 선거 막판 끝판의 이 이슈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웬만한 마타도어는 이 선거 단일화 이슈를 뛰어넘지 못할 거다. 그러니 이 단일화 이슈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조차도. 이준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화 이후의 여론 추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이준석은 또 이 말까지 합니다. 이 대선 판세에 대해서, 블랙아웃 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윤석열이 6 내지 8% 앞서는 AR에서 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단일화를 하고 나서 지금은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6 내지 8%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이 조사 결과를 지금 들여다봤을 수도 있죠. 공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